자, 두 번째 좌표의 논리.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전과 후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전반전. 요거를 인생의 후반전. 자, 여기를 F라고 했다. 여기를 뭐라고 했다. 이제 요거는 이해가시죠? 이제 따로 설명하죠. 실제로는 전반전도 좋아야 되고요. 후반전도 좋아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구도거든요. 예.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축구 경기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전반전에 2골 넣었어요. 후반전에 좀 설렁설렁 골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반전에 내가 2골을 먹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후반전에 이제 막 쇠가 빠지게, 그죠? 예. 피눈물 나게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하다. 실제로 사주팔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든지 다 좋아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는 팔자들은 안 좋은 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등급화시켜 분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누는 기준은 나이 40대 이런 거. 그렇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제 좌표론 논리가 뭐냐면 크게 나누면 여기를 우리가 옛날에는 60세 때 이제 보통 돌아가셨으니까 15, 30, 45, 60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요즘은 또 80세 시대. 우리 아기들은 100세 시대가 되겠죠. 그거는 그 시기에 따라서 달리 가감해서 봐줘요.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결혼. 배우자의 자리가 남자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했을 때는 요때의 숫자는 실제로는 보통 옛날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던 과거에는 보통 요걸 15살 전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25세 전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35세 전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늦다. 요 논리로 갔거든요. 예. 그걸 좀 헷갈려 하셔요. 난 20, 40, 60, 80으로 배웠는데 이거 가면은 40 몇 살 돼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실제로는 결혼에서는 약간의 가감을 하시라, 그것도. 왜? 우리가 사람 공부하잖아요. 사람 공부,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애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늙어갖고 결혼해서 애를 어째 낳아요? 선생님, 그러면 결혼을 일찍 하면은 뭐 실패를 볼 것이고 좀 늦게 해야 안정이 될 것이다 할 때는 25 이후에 결혼을 해야? 아니죠. 사주연월에 비겁이 많다면, 즉 재를 파거나 관을 파거나 깨뜨린 별이 강하니까 결혼이 늦어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말년을 보는 거예요. 37세, 뭐 거의 40언저리 이후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좌표론이죠. 실제로 전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젊은 날에 영향을 줬던 정신적 인자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현실적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 상황들. 이게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확장해 놓으니까 십자로 끊는 거예요. 십자로 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내가 미래에 뭘 하겠다? 지향하는 정신적 인자. 근데 미래의 실제적 결과물이 되겠죠. 우리의 포커스는 실제로 여기 맞춰 있거든요. 여기에. 내가 현생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밑에 앞에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자, 연월에 재성이 있는 모양은 항마를 겪으니까 안 좋고, 그 얘기거든요. 인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와야 좋겠다?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인성과
관성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죠? 젊은 날에 내가 후생에 살아갈 도구를 배워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성과 인성이 있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인간의 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조우를 본다 했죠. 조우. 조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명주에 안 적혀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딴 건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어야 좋겠다? 그렇죠. 화가 들어야 되겠죠. 사나 오나 와 있어야 밸런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래야지 조우적 요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예를 들어서 4, 5가 있다. 그럼 나 여기서 팔자 모르겠는데 네 인생 전반전이 힘들었으면 인생 후반전은 네 핀다. 간단한 논리죠. 네, 전날 좋으면. 근데 네가 인생의 전반전이 좋아졌다면 욕 보겠다. 그런 논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욕 좀 본다. 그 다음에 밑에는 실제는 조건을 설명한 거예요. 형에 의한 삭감이 있을 때 형이란 게 뭡니까? 작고 좁고 어쨌든 내 거 일부를 깎아내고 저쪽도 일부를 깎아내고 그래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젊은 날에 만약에 형이 있었다면 그 논리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워서 써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도가 확확 나갑니다, 저는. 예, 이제 저희 그 박정호 원장님이 한 글자만 잘 생겨도 잘 산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비겁이라도 똑똑하게 잘 생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일주 같으면 신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똑똑하게 잘 생겨야 된다는 게 똑똑하게. 이렇게 갖춘 사람이 많다 적다? 참 적죠. 쌤, 아들이 무진년 신유월 경진이거든요. 근데 신의 유가 공망이라. 그런데 뭐지 되는 겁니까? 똑똑한 게 아니죠. 그래, 잘생긴 거 떴는데 공망이다. 공망이면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신사에 의해서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일단은 똑똑한 글자가 이 신유가 있더라도 공망이 안 돼야 돼요. 공망이 됐어. 공망이 된다는 건 뭡니까? 자, 부모 자리에 공망이 들었으니 부모와에 가까이 지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떨어져 지내야 되겠다. 왜? 부모의 자리에 내 목걸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결혼시켜. 20살부터 객지생활 시켰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가 자기 운을 타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똑똑하게 생각해도 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깨어지지 않아야 된다. 깨어지면 빙사구. 그러니까 막 안 깨어진 게 정태라면 공방 맞고 신살로 이해하면 변태. 일단 깨어짐.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예. 실제로 뭐 도사 같은 경우에 뭐 다 잘 살고 그죠? 돈 안 떼이고 할 것 같아도 도사도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돈 떼입니다. 네, 무조건 근데 이제 팔자 안에 가지고 있는 인자 무기를 쓰면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로 무기를 쓰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잘 산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우리 쪽 공부하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버는데 다나라고. 기본 의식주만 유지가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그 많고 적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무조건 잘 번다가 아니에요. 다 내 것을 대선 안 된다. 네. 그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굴곡을 탄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내 하는 일은 잘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의 별인 식신을 잘 쓴다. 떠들고 수강생들은 내가 참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하는데도 아이 선생님 잘한다는 거예요. 원생이 모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식신의 행위를 잘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운이 나쁠 때는 그래 돈 들어오니까 뭐 원생들 많아졌다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마누라가 갑자기 뭐 갯돈 때리 붓다가 떼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주변 육친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뭐 팔자에 있는 무길승은 무조건 잘 본다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너무 현혹하지 마시라는 거. 자, 진짜 잘 나갑니다. 이제 아가 타가로 나누는 법 벌써